그러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다양한 아이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중국에 하면서 그 트렌드도 보시니까 그 중국인들의 온라인에서 뭔가 구매한 성향, 그 패턴이랄까? 뭐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게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네. 차이가 네, 세 가지 말하다 보면 세 가지가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아. 말을 막 하도 많이 해서. 좀 줄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물건을 사기 전에 채팅을 합니다. 채팅을요? 네, 중국에 있는 어떤 사이트든 켜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눈이 찍혀 있는 애가 있는데 걔를 누르면은 팝업 채팅창이 뜨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스턴트 메시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네. QQ가 이제 잘하지만 네. 알리바바 그룹은 자체적으로 왕왕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키가 163에 몸무게가 얼마 정도 되는데 이 옷을 살면은 맞을까? 그리고 뭐 물건은 언제쯤 오니? 근데 핵심은 이것까지야 뭐 인정할 수 있는데 50원만 깎아줘. 네, 중국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300원 딱 보내. 안 사 그러면 250원 막 내려가잖아요. 온라인에서 그 짓거리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중국인들이 의심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그게 채팅을 하는 문화가? 예. 그러니까 그 의심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중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마인 회장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알리바바 창업자 마인. 그분 사실 2003년 정도에 그 타오바오라는 C2C 플랫폼을 처음 오픈할 때만 하더라도 이베이가 하는 시장 점유율 75% 정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수수료도 받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타오바오라는 거를 만드시는데 되게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온라인 환경 자체가 믿지 못한다. 그 다 전 세계 어느 VC도 물론 이제 일본에 계신 손정 회장님 제외하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죠. 중국의 그 민족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인프라라던가 결제, 배송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안 갖춰졌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깨는 시스템을 마인 회장이 다 만든 거죠. 네. 채팅 시스템. 그 다음에 알리페이라는 페이먼트는 14일 정도 에스크로가 묶이게 되고 그 다음에 물류도 뭐 물류는 이제 그 안에 ERP로 붙고 사실 물류 회사들이 잘한 거긴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채팅이라는 게 나왔고요. 사실 중국에서는 장거리 전화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공짜인데 장거리 전화는 거의 안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커머스가 무서운 점은 소비자가 한번 첫 번째 그 비헤이버로 패턴이 정해지고 나면 쉽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첫 물건을 어디서 샀냐는 사실 내가 향후에도 어디서 살 거냐에 대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그리고 어떻게 샀느냐도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채팅은 그게 완전히 굳어졌고요. 그러면 채팅한 것이 다 남의 채팅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까? 남은 볼 수 없고요. 자기만. 네네. 그러니까 그 채팅 프로그램도 기업화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도 저희 회사의 이제 상담 인력들이 동시에 여러 명의 고객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가 채팅.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만약에 이 물이 한국의 온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싼 데를 찾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다 나와 모르는데. 네네. 뭐 다 나가서 검색을 하든 뭘 하든 가장 싼 걸 찾을 수 있을 거고 어차피 물건 받는 시간 동일하니까요. 네네. 뭐 크게 차이가 아니라면 검색해서 제일 좋은 거를 찾아서 사면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예를 들면 A라는 물이 있는데 이게 20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살 의향은 있는데 나는 베이징에 살고 있는데 상해에는 20원에 팔고 베이징에는 25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물이 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반품을 하려면 베이징은 5원이면 반품을 하는데 상해는 반품하려면 15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동일한 물건을 아무리 그 공간 제약을 허무는 온라인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자기가 살고 있는 로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구매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중국 시장을 가장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 왜 동일한 물건이 거의 완벽히 동일한 물건이 한 타오바오라는 사이트에서 몇천 명이 팔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게 있군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죠. 또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소비자들보다 더 그 서비스 퀄리티 니즈가 훨씬 더 강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중국 정부가 온라인은 14일 동안 2주 동안은 무조건 교환 반품이라는 거를 아예 법적으로 다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반품이라던가 이런 비율이 한국보다 절대 쉬운 시장이 아니죠. 네. 그 중국 사람들 보면 중국 관광객도 많이 오잖아요. 보면 되게 시끄럽잖아요. 말을 많이 하고 막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구전 효과도 큽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여기 있는 분들이 타오바오거나 아니면 직판 사이트 만들었는데 서비스를 잘 못했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러면 그것이 자기네들이 소셜 같은 데서 막 떠드나요? 그게 금방 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 저는 정말 좋은 질문이라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역시 안 좋았습니까? 아니 좋았는데요. 예, 역시 틀리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리바바 플랫폼 중에 어떤 상품을 어디를 들어가셔서 어느 상품이든 많이 팔린 걸 클릭을 해보시면 구매 기록하고요. 고객 평이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구매 평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하면 사후 후기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저희는 그 이제 저희 한국은 이렇게 그거 뭐 어차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그렇죠. 쇼핑몰 애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을 하시잖아요. 알리바바 그룹은 절대 그 상품 판매 수량이라던가 후기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네. 아니면, 네. 그 초기에는 가능했었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차이인데요. 그 이커머스의 핵심은 검색 엔진에서 어떻게 상위로 올리냐가 마케팅 효율을 떨어뜨리고 마케팅 효율을 올려서 마케팅 비용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SEO에 대한 그 설정값이 그 타오바오는 그러니까 그게 거의 타오바오의 코카콜라 만드는 비법처럼 그게 이제 비법 같은 그 비밀처럼 붙여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20가지 정도 되는 각각의 값들이 곱셈 값으로 설정이 돼 있고 이 값들로 인해서 SEO가 최적화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내가 A라는 상품을 알리바바 플랫폼에 올린 다음에 상위로 올리고 싶어서 상위로 올리는 몇 가지 노출 값들이 있습니다. 네네. 판매량, 네. 그다음에 구매 전환율, 노출량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근데 광고를 하는데 혹시 뒤에서 상품 페이지가 엉망이라던가 근데 얘네가 이걸 뭐 예를 들면 상품 페이지에 그 레졸루션 값이라던가 그다음에 상품 페이지 정보에서 몇 %까지 기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 다 값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한 팩터만 아무리 돈을 넣어서 올려도 SEO에 안 올라가는 거죠. 검색 상위 안 올라가는구나.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산 사람들의 후기라든지 그래서 절대적으로 누가 한 명이 나쁜 평을 남기면 구매 전환율이 그냥 확 떨어집니다. 그게 진심이 그뿐만 아니라 알리바바에서는 라이센스처럼 벌점을 관리를 하거든요. 고객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반품 신청을 했는데 반품을 받고 나서 며칠 동안 환불을 안 해주면 고객이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가 누적이 되면 벌점이 쌓이고 벌점이 얼마 이상 되면 그냥 상점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네. 그런 건 이베이라든지 우리나라 그 이런 데 없습니까? 우리나라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게 다르구나. 훨씬 더 철저하죠. 그렇다면 저 궁금한 게 그 마윈 회장 있잖아요. 저도 그분 이제 뭐 그분이 쓴 책은 아니지만 관련된 책을 보면 느낀 게 이 사람은 되게 그 가치관이 그러니까 단순 상업적인 게 아니라 가치관이 되게 뚜렷한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좋은 가치관을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네,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업성에 미국 회사처럼 상업성에 완전히 오염되지 않고 주주나 이런 거가 아니라 나름대로 가치관이 뚜렷해가지고 그런 거를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중국이 사회주의라서 그런 건지 그게 되게 요즘 같은 연결의 시대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그 나중에 어떤 아이템이건 간에 진정성을 갖고서 진짜 품질 괜찮고 열심히 고객인데 진정성 갖고 응대해주면 타워버나 그런 데서 뭔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아지겠네요. 네,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돈이 좀 없더라도. 하고요. 네. 근데 그 제가 이제 최근에 느끼는 한 가지 그냥 좀 팁을 드리자면 특히 이미 벌써 어느 정도 성숙된 시장 내에서 새로운 스타트업을 하기 위한 그리고 그게 대중국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안 되는 아이템에 관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한국에서 안 되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돼서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것도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아니, 잘하세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옛날에 얼마나 잘했다는 거야? 지금도 잘하는데. 그 예를 들면 그 혹시 그
PC 하이파이라고 아시나요? 그러니까 PC를 가지고 오디오를 하는 시장이 있거든요. 네. 그게 한국에서는 그 전국 인력을 다 합쳐도 10만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형성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규모의 경제에 의한 시장이 있으니까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중국에 갖다 놓으면은 딱 10배 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0만이 되죠. 네. 그러면 아주 버티컬하게 들어간 상품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이 상품은 아무리 많이 써봤자 몇백 명 쓰겠지만 요거를 그대로 옮기면 몇만 명이 쓸 수 있으니까 네. 충분히 그 상품 자체의 가치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중국 애들이 버티컬 시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파기 전에 조금 더 경제가 발전돼 있고 이미 버티컬화 되고 있는 한국 시장 내에서 상품을 찾아서 그거를 조금 더 중국화시켜서 접근을 하면 그래도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네. 인터넷 이커머스를 혹시 그 한국에 계시니까 한국에선 이제 보통은 전문 용어이긴 한데 메인 페이지 컷을 A 컷이라 부르고요. A 컷을 한번 들어가면은 상세 상품 페이지를 들어가서 상품 상세 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있는 컷을 B 컷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길게 내려가는 거를 상세 컷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그 구조는 정확히 전 세계 시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미국이라던가 일본은 상세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B컷이라는 곳에서 5개로 전환이 되죠. 예를 들면 뭐 위에 거, 옆에 거, 뒤에 거 이렇게 해서 롤링으로 5개만 선택을 하고 구매를 거의 하게 돼 있어요. 아마존 들어가 보시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그런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이 쓰는 B컷을 5장 이상 제공하는 거 하고 한국이 쓰는 상세 컷을 아주 길게 떨어뜨린 거 2개를 다 합니다. 결론은 즉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중국 소비자는 상품을 되게 꼼꼼히 보고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면세점에서 중국 고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는 중국 고객이고요. 하나 잡고 2시간 동안 보는 고객은 일본 고객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라는 못 믿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상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증 마크들이 있었는데 인증 마크들도 다 넣어주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왜? 이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이쁜 거보다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상품에 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설사 패션이라 하더라도. 네. 왜 중국 마케팅이 힘든가요? 대표님이 잘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중국이 마케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건지. 네. 일단 ROI 개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터넷 이커머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투자 대비 리턴 레이셔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내가 1,000만 원을 써서 매출이 1,500만 원이 나오고 1,500만 원의 수익이 몇 프로라고 하면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버짓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매출이 증가되면 ROI 투입 비율을 계속 올리면서 그거를 계속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일반적인 월드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이커머스 시장에서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수학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안 나옵니다. 뭐냐면 ROI 1 나오면 얘는 정말 잘하는 애라고 칭찬을 해줘요. 1,000만 원 썼는데 1,000만 원 매출 나오면 와, 얘 좀 하는데? 넘어서는 애는 저희 기적이 가깝고요. 근데 이거는 알리바바 플랫폼 안에서 그렇고요. 만약 바이두라는 검색 엔진에서 쓰면 ROI가 소수점 한 자리에서 2자리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를 1,000만 원 쓰면 100만 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서는 네이버에서 청바지, 시즌 청바지를 검색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려고 검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이두에서 검색하시는 분은 청바지의 뜻이 뭔지 궁금해서 검색하시는 분의 확률이 높아요. 아직은. 그리고 이 BAT라고 부르는 중국의 이 유명한 이 메이저 인터넷 회사들은 서로 경쟁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두에서 타오바오로 링크값 안 보내주고요. QQ에서 알리바바로 링크값 안 보내주고요. 바이두에서 QQ로 링크값을 안 보내줘요. 그러면 혹시 검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ROI는 계속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마케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는 시장 자체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인터넷 마케팅에서 가장 기본적인 CPC 혹은 CPS, CPM이라고 부르는 모든 기준은 클릭당 혹은 클릭 수 1000명의 기준, 네. 뭐 노출당 클릭 비용 이런 거거든요. 노출 클릭 다 뭐냐면 인구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하루에 1000만 명이 들어와요. 근데 알리바바는 3억 명이 들어와요. 네. 그거를 메이저 키워드를 한국의 개념처럼 걸었다가는 1시간 만에 몇천만 원이 다 날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키워드도 비싸고요. 비싸요? 네, 비쌉니다. 네. 한 뭐 좋은 키워드, 한국 관련된 아주 버티컬한 키워드는 한 번 클릭에 1,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넘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직접 진출을 하자고 하니 예전에 비해서 중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인프라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죠. 그 사무실도 비싸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지난 달에 그 티쿤의 그 대표님께서 발표하셨겠지만 사실 한국에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서 한국에서 하는 오퍼레이팅에 중국어를 끼우고 그다음에 내 제품이 중국어로 서치 엔진에서 검색될 수 있는 정도까지 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이라는 지리적인 공간 안에서 먼저 충분히 가능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YG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제가 아까 하나라고 말씀드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한국 시장을 너무도 잘 아는 이런 트렌드 섹터 같은 친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몇십만 명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잘하고 있는 제품에 관해서 끊임없이 서치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홈쇼핑에 나가건 SNS 그런 데서 네네. 공동구매로 판매가 되던 그런 것들이 중국 시장 혹은 니즈가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되고 그랬을 때 내 사이트에 중국 담당자 연락처 혹은 중국어로 된 상품 설명 혹은 중국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뭐 조건들 이런 것들이 오픈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 채널만 확보될 수 있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 기회에 왔는데 얘네랑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라고 하고 떠나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시작부터가 사실 중국을 조금 더 그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단계이지 않을까. 법인만 내는 것만 하더라도 사무실 얻어야 되고 인력 구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 몇천만 원은 금방 깨지거든요. 근데 사실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몇천만 원은 사실 자본금 전체일 수도 있는데 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에다가 법인을 내는 건 당연히 앞에서 다 말씀하셨겠지만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그 중국을 일단 되게 큰 시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영문 먼저 만들기 전에 더 가까운 중국부터 만들면 네. 그게 더 한 발 조금 더 되게 심플하게 접근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본질이 괜찮으면 결국 찾아서 온다, 연결이 된다. 네, 그거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래도 중국 오래 사셨으니까 여는 분들이 이제 뭐 중국어를 배우려면 한국에서 뭐 아까 연수하는 거 말고요. 뭐 팁 같은 거 하나만 주시죠. 마지막으로. 그 일단 웨이신이라는 그 QQ에서 만든 카카오톡 같은 프로그램을 먼저 하나 까시고요. 웨이신을요. 네. 네. 그리고 그 웨이신 안에는 네. 그 소셜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 소셜 기능 중에 반경 근처에 있는 중국인 친구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그 간통법도 폐지가 돼서 사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게 혹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그 순수한 목적으로 그런 걸 쓰실 수 있다고 하면 중국 유학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밥을 살 수 있다. 그때 중국어로 대화하거나 네. 가르쳐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 분명히 그런 중국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중국어를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